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물귀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금기를 깨고 비 오는 날 저희 단골 고객을 위해서 저주대행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금기는 괜히 금기가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그것도 이 물귀신을 불러와서 보내는 그런 저주 대행을 했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진짜 비도 오고 우산을 큰 거 가져가서 쓰면서 우산 고정하고 그 밑에서 저주 주스를 대행해 드리는데, 하필이면 또 물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묻는 그걸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분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또 워낙 또 단골이시기도 하고, 또 사연도 참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기도 하고 매너도 좋으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감이 막중했죠. 그래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저기 감수했습니다. 근데 그 감수한 결과가 좀 많이 컸죠. 어쨌거나 퇴마는 매우 쉽기 때문에, 또 13살 때부터 뭐 악령이나 악마 이런 존재들은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퇴마만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퇴마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1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부적 딱 3장으로 퇴마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퇴마로 큰 돈 쓰지 마십시오. 진짜 부적 몇 장이나 아니면 뭐 한 2, 30만 원대 구조물이랑 대형 부적으로 그냥 끝납니다. 퇴마는 쉬우니까 저기 그렇게 부담 갖지 말아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물귀신이 왜 생기냐면요, 이 죽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물귀신이 왜 생기는지 찾아봤는데 그 자세하고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귀신이 만들어진 이유는 죽는 과정에 있어요. 사실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건데, 그게 본인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물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귀신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해요.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귀신과 일반 귀신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물론 이제 땅 위를 걸어다니는 귀신 중에도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통 한 49일이라고 하죠. 최장 49일까지는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대체로 근데 49일 정도 지나면 자기가 죽은 걸 인지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퇴마가 쉬운 거고요. 대신 이제 물귀신은 영원히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작동하더라고요. 이 폐에 물이 들어가요. 폐에 물이 들어가면 이제 숨을 쉬는데 폐가 불에 타는 것처럼 이제 막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건 고통이지 죽음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숨을 쉬는데 힘들고 폐에 물이 차지만 태어나서 두 번째를 겪는 변화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어서 양수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생존을 하다가 숨통이 터지면서 그 고통 때문에 으앙 하고 울게 되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처럼 느껴지지만 또 익숙한 환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사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지를 아예 인지를 못하는 데다가 원래 사람은 양수 속에서 한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헤엄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집 같고 또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해요. 벗어난다? 그 생각보다는 그냥 집 같다. 그래서 이 물귀신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귀신이 왜 사람을 더 잘 죽이냐면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물속은 자기 집이에요. 때로는 가족 단위로 모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고대주술 연구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왜냐면 이 채널에서는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이각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야괴담인가 어딘가 같은 그 공포괴담 전문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5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한강 경비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경험한 그런 괴담을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꼬마 여자인가 남자인가가 등장을 하고 그 꼬마애가 그 경비원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경비원한테 자기 이제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 집이 이 근처에 있어서 문제 없다. 엄마 아빠 같이 있다. 근데 경비원이 봤을 때는 그 꼬마애가 한 10살 되려나? 어린애가 그 새벽에 한강 둔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자꾸 이제 뭐 엄마 아빠 저기 있다 하면서 뭐 엄마 아빠 주변에 있다. 자기네 집 이 근처다 하니까 경비원이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꼬마 여자애가 물귀신이었고 엄마 아빠는 이제 물속에 있는 물귀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물귀신인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한강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투신하시는 그런 일이 많았죠. 특히 어려운 시절 IMF 때 정말 많은 건물주들이 망했고 자영업자들이 도산에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또 직접 본 건데요. 물귀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궁금하시죠? 당연히 한강 다리 밑,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더 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도 무서워서 못 가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선유도에 간 적이 있어요. 선유도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참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걸을만 해요. 특히 12시, 1시는 찬란하죠. 특히나 일반 한강 둔치와는 달리 선유도는 뭔가 한강과 그 옆에 있는 잔디밭, 길 이런 게 그 펜스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한강을 상류인 것 같아요. 거기는 한강이 크지가 않습니다. 약간 좁게 흐르는 그 한강. 근데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잘못하면 빠져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주솔일을 하지만 또 타로점도 봐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운명은 바꾸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처럼 죽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그런 진짜 살과 뼈를 깎아내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 반성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게 사실 바꾸는 게 되게 쉬워요. 조금만 높여서 좀 높게 조금만 더 높게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스스로 뭐 이승을 떠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에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적 조건이 미달되는 거에 대해서 비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마치 이미 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랑이라는 그런 깊은 물에 허우적대면서 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접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주술사입니다. 주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분들이 좀 거부감이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자타공인 상위 1% 주술사가 맞죠. 어떤 사람 보면은 항상 모든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냥 보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또 더럽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봤을 때 우연히 그분이 저에게 타로점을 본다. 그분은 그날 로또 당첨된 거죠. 정확도가 100% 나오니까요. 디테일하게 맞춰드리죠. 제가 선의도에 갔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오후 한 3시, 4시 되잖아요. 이 음산한 기운이 살목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목지가 무서운 거 같죠? 근데 선유도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날씬하고 아름다운 2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하고 젊은 남성, 의자도 챙기고 매트리스도 챙기고 피크닉 참 이쁘게 꾸며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하러 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고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면 죽음이 옆에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선유도가 너무 기운이 안 좋아서 한 4시 정도에 거기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분들 4시가 되는데 자리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면 여름이냐? 아니에요. 그때는 가을 초반. 초가을은 밤에는 쌀쌀합니다. 물론 젊은 청춘 남녀니까 그렇겠지만 글쎄요, 오후 4시에 돗자리 깔고 자리 잡는다. 근데 제가 본 거는 저분들 마지막 피크닉인가?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면서 말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냥 이게 아무리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뛰어나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래도 탑 아닌가? 저승세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겨루어도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날 죽음을 봤어요. 물론 제가 뭐 신문을 이렇게 막 매일매일 읽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시간도 없지만 뭐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뉴스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날 봤습니다. 저분들
오늘 가겠구나. 물귀신은 한강보다도 선유도 있죠. 거기도 한강 뭐 상류이긴 하지만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돼요. 과연 거기서 밤을 샐 수 있을까? 불가능할걸요?